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23년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또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중에 변경될 수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압구정 2구역에 속하고 있고요. 1924세대 전체 압구정동 중에서 두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21년도 4월 조합설립 인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대 아파트 23년도 계획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통기획은 신현대, 구현대, 한양 2, 3, 4, 5구역 모두 다 신통기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신통기획안이 확정돼서 나오는 시기는 올해 23년도 3월이라고 합니다. 3월에 신통기획이 발표되면 그 후에 이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세부 조항들을 짜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 다음 시기가 바로 23년도 6월 달에 설계 회사 선정을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9층 설계 공모 해가지고 진행을 하던 중에 중단을 했는데 이제 다시 리셋해서 이제는 49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정비계획 및 건축 설계 계획안을 수립해서 국제현상 설계 공모 입찰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정비계획 수립은 23년도 올해 12월 달에 수립을 완료하셔서 내년 24년도 6월 달에 건축 교통 심의를 신청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인가는 언제냐? 내년 12월 달 24년도 12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실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종전 자산평가, 종후 자산평가라고 해서 현재 있는 아파트와 추후에 새로 신축돼서 만들어질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합원 분담금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의 감정평가액은 25년도 6월 달쯤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은 25년도 9월, 관리처분 인가는 26년도 5월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 속도 및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중간에 일몰로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신현대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사업시 인가가 3년 내로 인가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자, 21년도 4월에서부터 3년이 지나면 24년도 4월이에요. 24년도 4월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는 24년도 12월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중간에 공백이 뜨죠. 그럼 그 사이에 일몰제로 매물이 풀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매물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할 때는 보통 어떤 요인들이 가장 작용되냐? 가장 큰 요인 첫 번째, 전세가.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전세가들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입주 물량들이 많습니다. 올해 내년 6천여 세대씩 계속해서 물량들이 쏟아져 오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작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갭 차이가 점점 커지면 가격이 끌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세가 하락과 더불어서 매매가 하락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21년도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루틴으로 전세가의 변동에 따라서 오르냐 내리냐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21년도 4월 이후로 사신 분들은 전액을 다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수요층으로 지금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매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 예외 조항에 속한 매물만 사고 팔다 보니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전세가를 끼고 사는 갭 수요층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몰제로 풀렸을 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생물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맞습니까?
조그만 뉴스, 지인의 한마디에 마음의 파장이 크게 옵니다. 와서 계약을 여기선 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 상승기 때는 매도자가 내가 너무 싸게 한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하락기 때는 매수자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괜히 계약했나 봐. 계약 파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 파기건들이 상승기나 가파른 상승이나 가파른 하락기에 빈번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하락기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상승으로 전환하는 순간 정보력이 뛰어난 압구정 소유주분들 바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가격 상승폭은 하락할 때 그 하락폭 이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시장이 바로 압구정의 재건축 시장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확고한 기준과 이해를 통한 시장 접근, 그리고 결정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압구정 매수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엄연히 거주를 위한 실거주 주택을 사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 외에 있는 주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임밸류가 높이 평가되는 강남구 압구정이라는 네임밸류의 그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민도 필요하지만 보통 고민은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놓치거든요. 어느 정도 기한을 잡고 매물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